안녕하세요, 풍구입니다. 오늘은 6월 26일 일요일 아침이네요. 지금 시간이 벌써 6시 29분이고요 네, 휴일을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기온이 좀 올라갔어요. 오늘은 25도 정도 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한 31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흐린 날씨 이어지고 있고요. 좀 비가 올 것 같은 그런 꿉꿉함, 약간 높은 습도가 좀 느껴지네요. 미세먼지 수준은 좋은 것 같습니다. 숨쉬기에는 좋은 날씨, 그러나 습도가 높아가지고 좀 꿉꿉한 날씨. 딱 이런 게 있어요. 진짜 권능풍구의 약간 빅데이터에 의하면 토요일하고 일요일 둘 다 휴일이긴 한데, 토요일에는 걷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일요일은 조금 그 수가 줄어듭니다.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에 아침에 좀 일을 하러 나오신 아주머니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은 좀 예외로 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약간 좀 이런 거는 생겼어요.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새롭게 좀 추가한 일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비타민을 한 번씩 먹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막 과일이나 야채 이런 걸 좀 많이 먹는 것 같진 않아가지고요. 평소에 식습관이 약간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제 만들어주고 있지는 못해가지고, 조금 비타민을 좀 섭취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플라시보 효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비타민을 그 전날 먹었을 때는 좀 아침에 일어나는 게 약간 좀 가뿐하다 그럴까요? 그렇다고 뭐 제가 완전히 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찍 나오는 건 아니지만 조금 그래도 비타민을 통해서 조금의 활력 충전을 하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몸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 그 식생활 속에서 그냥 뭐 과일이나 야채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비타민 흡수를 하는 게 제일 좋다고는 하는데요. 그래도 좀 상황이 따라주지 않을 때는 조금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약간 이렇게 진짜 바람이 좀 선선하게 불긴 하는데 확실히 기온이 높은 게 느껴집니다. 약간 미지근한 바람이라고 할까요? 그런 바람이 이제 들어오네요. 사람들 꽤 많은 편인데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꽤 많네요.
또 저렇게 지나가고요. 약간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가겠습니다. 저쪽으로 가야 되나? 네, 저쪽으로 한번 가보죠. 앞에 좀 다른 사람들이 좀 가고 있어 가지고요, 조금 이제 가면 좀 방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회하는 이렇게 경로로 가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요즘에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말인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상식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게 기본적인 사람의 심리란 말이야? 이거는 납득이 안 되는데, 이러는 어떤 그런 상황들까지도 어떤 사람의 이제 기본적인 심리 베이스에 이제 깔려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참 흥미로운 주제거든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옛날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땅을 샀다, 그러니까 땅을 샀다는 거는 약간 경제적으로 이제 부유해진 거고, 이미 앞으로도 더 부유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촌 입장에서는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사촌이라고 하면은 친족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혈연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가까운 사람이 뭔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뭔가 더 좋아졌다, 부유해져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좋은 일이 가까운 사람한테 일어난다는 건데, 근데 왜 후단에서는 배가 아프다라는 말을 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실제 생활에서, 실제 사람들의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안에서의 이제 핵심적인 사람의 생각, 사람의 심리를 한번 읽어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말하자면 질투한다는 거죠. 질투, 시기 질투를 한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가까운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럴 수는 있겠죠. 그 사촌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나랑 사이가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사촌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이 좋으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근데 사실 사이가 좋고 나쁨은 사실 큰 영향은 끼치질 않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그 사람이 나한테 있어서 질투를 일으키는 거는 매 한 가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발전하는 게 있죠. 그 사촌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땅을 사서 내가 좀 배가 아프긴 한데, 만약에 그 땅을 그렇게 막 매매하는 과정에서요, 어떤 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돼서 금전적인 손실을 이렇게 일으켰다. 그러니까 큰 손해를 봤다. 거꾸로 나중에 이제 이런 소식을 전해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촌이 사기를 당하면 그때도 똑같이 배가 아프다. 그러니까 질투를 하는가요? 와, 이것도 좀 안 된 일이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거기에서 일종의 기쁨 같은 걸 느낀다는 거죠. 아이고 잘됐다. 응? 아이고 뭐 에이 꽃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아이고 꼬숩다. 응? 아이 고소하다. 그러면서 씩 그냥 입가에 미소를 이제 살짝 띄우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사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난 별로 기분이 안 좋고, 반대로 그 사람한테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는 나는 거꾸로 기분이 좋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감정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이 아닌가, 그런 심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문적으로도 정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독일어로요, 샤덴프로이데라고 하거든요. 이런 심리 상황을 샤덴프로이데라는 말을 써서 표현을 합니다. 샤덴이라는 거는 손해를 뜻하는 말이고요. 손해. 프로이데는 기쁨을 뜻하는 말입니다. 샤덴프로이데. 그러니까 손해가 났는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지? 이 모순된 감정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자라날 수가 있냐는 말이야.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많은 심리학자들, 의학자들이 이거를 이제 연구를 해보게 되는 거죠. 실제로도요. 그래서 북교대에서 그런 연구를 했다고 해요. 어떤 샤덴프로이데에 대해서 예측을 좀 하고요. 이런 감정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아마 갖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어떤 실제로 실험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험에는 자기 공명 영상 장치라고 하죠. fMRI라는 의학 장비를 이제 또 활용을 하는데요. 이 장비는 사람이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뇌의 어떤 영역이 이렇게 활발하게 작동하는지 이거를 시각적으로 이제 표시를 해주죠. fMRI라는 그런 기술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을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와 같은 분야, 그러니까 내가 몸담고 있는 분야죠. 말하자면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 그 분야에서 나보다 더 또렷한 어떤 성과, 능력, 그런 실적을 이제 발휘하는 그런 친구에 대해서 더 강력한 질투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런 출중한 능력, 그런 능력을 갖추고
그런 출중한 성과를 거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나와 좀 관계없는 분야라면, 전혀 내가 몸담고 있는 분야가 아니라면 그 정도는 좀 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나와 비슷한 어떤 그런 능력을 보이고 그 다음에 그런 실적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거꾸로 이런 감정이 더 적게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질투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런 현상을 이제 보인다고 해요. 뇌의 특정 영역이 활성화가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런 수치도 말이죠.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질투를 하고 있느냐. 그 수치 자체도 나와 비슷한 영역, 내가 몸담고 있는 그런 영역에서 이렇게 뛰어난 이제 그런 능력을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성공적인 어떤 그런 성과를 이뤘는데 말이죠, 반대로 예를 들어서 뭔가 불법 행위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가정사가 발생해서 거기에서 좀 안 좋은 일을 겪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일종의 기쁨, 희열 비슷한 감정을 또 느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실험적으로도 이제 증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상황들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본 결과 그런 감정들, 샤덴프로이드의 감정은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느낀다는 겁니다. 오늘은 좀 하루 종일 약간 앞서가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조금 템포를 늦추면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퀴 이렇게 돌았고요. 근데 여기서 오는 시사점이 참 있어요. 샤덴프로이드라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은 우리가 옳다고 하는 그런 가치들로만 기본적인 생각이 미치진 않는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착한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꾸준히 문명화되어 오는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선의로서 그 사람이 잘 되면은 축하해주고, 그 사람이 잘 안 되면은 격려를 해주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와 반대로 모순되게 말이죠, 그 상대방이 특히 나랑 가까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와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런 감정을 느끼기가 쉽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 속담 중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가 지적했듯이 뭔가 나와 비슷한 환경에 처한 그런 사람인데 더 뭔가를 나보다 더 성취한 그런 결과가 있을 때는 강한 그런 질투심을 느낀다는 거죠. 아마 이거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 사이를 불문할 겁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평소에는 아주 막 친하게 지내고 별일이 없을 때는 그냥 서로 왕래도 많이 하고 어디 뭐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맨날 약속 잡고 만나고 이러던 사람들이 말이죠, 뭔가 갑자기 뭔가 좋은 기회를 얻게 돼가지고 좋은 상황을 이렇게 맞았다. 그게 운이 됐든 실력이 됐든 그 사람한테 그런 게 왔을 때는 뭔가 거기에 대해서 질투하는 감정, 하다못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없는 그런 동성애 친한 친구가 말이죠, 갑자기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가 생겼다. 이럴 때 뭔가 느껴지는 그런 상실감, 뭔가 질투심, 이런 게 다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서 이제 들려오는 이야기,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이랬을 때 물론 감정이입을 해서 좀 이거 참 이 친구 어쩌나 이러는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위로를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우리 마음의 베이스에는 샤덴프로이드 감정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00% 이 친구가 참 이렇게 돼서 너무 안타깝다, 너무 안됐다, 내가 가서 위로를 해줘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아유 고소하다, 그러길래 누가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래, 이렇게 하면서 거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이러면서 고소해하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결국은 샤덴프로이드라는 감정은 누구나 가질 수 있고 사람들 심리의 기저에 깔려있는 감정이긴 한데 그거를 어떻게 감추느냐, 또는 그 감정보다 오히려 그 사람한테, 상대방한테 어떤 위로를 전하는 그 감정이 어떻게 더 크게 발휘가 되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그런 커뮤니케이션은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이라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이제 차이를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추냐, 또는 다른 감정을, 그거하고는 이제 반대되는 그런 감정을 얼마나 더 보일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냐, 이 사람은 좀 별로인 사람이냐, 이게 결정이 되겠죠. 그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은 판단은 이 사람이 옳은 일을 하느냐, 옳게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그릇되게 생각하느냐,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느냐. 사실은 샤덴프로이드를 관찰을 해보면 해서는 안 될 생각이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점을 조금 정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감정이긴 하지만 그거를 함부로 보이면 될까요?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그런 질투심을 드러내면서, 또는 상대방이 어떤 곤란에 처했을 때 그거를 고소해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연출을 한다면 사회적으로 그 사람은 많은 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크죠. 이게 사람들의 기본적인 기저에 흐르는 심리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거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감정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판단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게 샤덴프로이드라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자연스럽게 그런 감정들이 생겨나는데 그건 사람마다 공통된 어떤 그런 아주 기본적인 그런 생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걸 또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저는 잠깐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아무래도 참 이상한 거긴 하거든요. 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를 좋은 관점에서 그렇게 봐주지를 못할까?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런 게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친구가 뭔가 잘 되면은, 친한 친구가 말이죠,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거를 좀 더 이성적인 관점으로 이제 바라본다면, 친구가 잘 됐어요. 그러면 그게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나한테 해로울 게 있나요? 친구가 잘 됐다. 그러면 뭐 하나 친구가 나한테 더 해줄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 경제적으로 아예 막 아무 능력이 없는 친구보다 뭔가 성공을 해서 경제적으로 뭔가 이룩해낸 친구가 거꾸로 있다면, 그 친구한테 뭐 그렇게 크게 도움은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뭔가 좋은 일들을 같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기는 더 수월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성공한 친구들이 여러 명이다. 그러면 그 빈도는 더 증가할 거예요. 그리고 나도 거꾸로 그 친구한테 배울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좋은 네트워크적인 그런 교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 주변에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많다. 나도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성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만은 아니기 때문에 감성적인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감성적인 부분이 이성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들이 항상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100% 이런 방법으로는 이성적으로만 판단해서는 그게 극복이 안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분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나누기죠. 일종의 나누기. 자, 앞서서 나와 좀 관계가 많은 그런 영역에 있는, 그런 분야에 있는 사람이 그런 성취를 일구었을 때 더 많은 질투심을 느낀다고 했잖아요.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이 분야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성공을 하든 실패하든 그렇게 내 감정에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 라는 결과가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좀 구분을 하는 거죠. 나하고 같은 직장 동료, 같은 부서에 있는 사람이 뭔가 좋은 성과를 올렸다, 뭔가 성공을 했다, 이랬을 때 그런 질투심을 느끼기 전에 말이죠, 구분을 한번 먼저 해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성공을 거두게 되었는가, 나와 다른 부분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와 달랐던 부분은 똑같은 조건이 아니었을 겁니다. 뭔가 회사에서 다른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예를 들어서 무슨 그런 학벌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 인맥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 뭐 집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나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통해서 그렇게 일구어낸 업적이 아닌지, 그런 성과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그 사람만큼 똑같은 지원을 받았으면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었다, 아니면 더 큰 성과를 나는 거둘 수가 있었을 것이다. 마치 이게 자기 합리화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었던 그 더 큰 여유, 그러니까 기본적인 존재부터 그 사람과 나는 달랐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곳에서 저렇게 있기 때문에 나와 저 사람은 구분이 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같은 분야라고 외관상 보이긴 하지만 같은 분야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집안도 비슷하고 어떤 인적 네트워크도 비슷하고 뭐 학력도 비슷하고 뭐 다 비슷한 경우에도 말이죠, 성격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성격을 가지고 이 성격은 옳은 성격이다, 바른 성격이다, 이 성격은 잘못된 성격이다 라고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 성격이 좀 더 적합했나 보죠 뭐. 근데 그 성격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부란 건 타고난다는 얘기죠. 내가 내 성격을 막 노력을 해가지고 뭐 바꾸고 이럴 대상은 아니잖아요. 내 성격에 맞는 일을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이 분야의 일도 그 사람의 성격이 발휘되는 그런 영역이 있을 것이고 내 성격이 발휘되는 영역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저런 뭐 본인의 노력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적인 그런 여건도 있었을 것이고 그 뒤에 숨은 이야기들도 있을 것이고 무조건적으로 어떤 그냥 그런 성공을 했다는 그 부분에만 집착해가지고 와, 저 사람은 저러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지, 단순 비교를 할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그게 일어나는지, 거꾸로 내가 저런 이제 상황을 좀 저런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면, 내가 저 사람이 그렇게 경험했던 그런 여건들 속에서 나도 일을 할 수 있었다면 나도 분명히 좋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사람에 대한 질투심,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 좀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샤덴프로이데는 조금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감정도 있냐 하면 사람은 다양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양한 것도 다양한 거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도 다양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샤덴프로이데라는 그런 감정을 위주로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것만이 아닐 거예요. 그래도 그냥 순수하게 어떤 성취를 거두는 사람에 대해서, 그 친구에 대해서, 그 가족에 대해서 축하해주는 마음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찾아가서 도와준다든지 위로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뭔가 모순된 감정들 때문에 이게 특별히 부각돼 보이긴 하지만 100% 사람은 그런 감정들로만 이루어져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극복해낼 방법은 있어 보입니다. 개인 스스로가 그 감정에 직면해 가지고 분석을 해보는 거,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구분을 하는 거죠. 다 다양한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다양한 환경,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는 쌍둥이라도 말이죠. 예. 자신이 겪는 경험들은 반드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사람들한테 생겨나는 그런 감정들을 함께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면 의외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생겨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7시 4분 됐네요. 오늘은 샤덴프로이데라는 감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나눠봤네요. 자, 오늘 일요일입니다. 날씨는 좀 흐리지만 그래도 이렇게 뜻있는 그 하루를 또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내일 나올 거를 또 약속을 드리며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